자, 그렇고 외교 안보 정치 우리 동네 B TV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전주회 국힘 당대변인 줄리 터너 북한 인권특사 김길선 슈퍼미소녀 CFR 이든영 RFA VOA 추구길 레드TV 김학철 세운영 한동훈 젊은시각 천저국 파랭이 성여령 프랑스 24 잉글리시 방송. 이거 못 봤습니다. 바빠가지고 제가 다음으로 웃길게요. 워싱턴 톡. 한국 민주주의 진영 복귀.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민주주의 진영이 아니었단 얘기입니까? 이거 누구 쪽이야 VOA? 인들하고 같죠 견해를. 문전비 때는 파쇼 진영이었다 이거야. 민주주의 진영을 벽겠대잖아. 성령 시대로 맞이해서. 문전비도 민주주의 진영이 아니었단 얘기야. 파쇼 진영이었단 얘기입니다. 하여튼간에 재밌습니다. 민주주의 진영 가입도 아니고 민주주의 진영이었는데 복귀했다 이거죠. 중국 종속이 안 된다. 중국은 대국이고 대한민국은 소국이다. 문전비 혼밥 먹으면서. 자, 성여령, 세운영, 김태우가 있어서 불과 1년 만에 서울시 강서구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드라가 한 20여 년간 강서구 염창동에 살았는데요. 교통체증이 있었는데 10여 년 동안 골룸박 시절에 월드컵 대교 공사가 거의 중단됐었어요. 근데 세운영이 되자마자 월드컵 대교가 뚫렸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상하게 강서구에서 좌우의 파시스트들이 이 지역에서 날뛰고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이전까지는 사실 강서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노인층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호남 사람들이 많아요. 원적이 호남분인 사람. 화곡만 딱 가보면 알잖아. 화곡. 그리고 우리 동네도 많거든. 우리 아파트에도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변화했어요. 지금 분위기가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와가지고 여러가지 막 하니까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반정미당 국회의원이 선거 때만 살짝 비치고 플래카드 하나 내걸지 않아도 당선되고 막 그랬던 지역이거든요. 매주 플래카드를 바꿔가면서 쓰더라. 그리고 지가 다 한 것이냐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김태우가 다 했구만. 해가지고 지금 매주 바꾸고 있어요. 반정미당 그 다음에 종북파 뭐 이런 애들이 종북 파시스트들이 강서구에 지금 개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강서구 민심을 늘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지금 내일 다 총선하면요 이깁니다. 국힘이. 그러니까 난리치는 거지 자식들. 그리고 인드라가 늘 얘기했잖아요. 4월 5월은 국유본이 뭔가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뭔가 반쪽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이 시기에 국힘 지지율이나 성렬형 지지율을 볼 게 없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반정미당 지지율만 보면 되고 이 종북 파시스트 지지율만 보면 되는데 형편없잖아. 그거만 보면 돼. 그러니까 국힘 지지율이나 성렬형 지지율 이 4, 5월 달은 볼 필요가 없다. 그냥 반정미당 지지율, 뭐 지명희 지지율, 종북 파시스트 지지율 이것만 보면 되는데 안 봐도 비디오죠. 그만 보시면 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들아 내가 지명이가 좀 힘 좀 냈으면 좋겠다. 인들아 데이트 딱 몇 달들 동력이 상실했어. 얘네들이 지금 데이트 딱 몇 달들이 어? 좀 투쟁 열심히 해가지고 지명이가 반쪽미당이다. 반쪽미당이 지명이다. 이건 올곧은 정신으로 열심히 투쟁해 주길 바라는데 인들아는 예, 동력을 상실해서 너무 안타까워. 야 지명이 인들아가 너를 예? 차기 반쪽미당 후보로 생각하고 있잖아. 인드라의 열망을 좀 따라와줘. 총선까지 대선까지 달려가자. 지명아 지명아 달려가자. 좀 생각보다 좀 약해. 힘 좀 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어쨌든 김명수 감옥 가야죠. 네. 김명수가 감옥 가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네.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8월인가 그렇죠. 네. 지금 8월 이전에는 감옥 갈 수 없고 네. 대법원장 물러난 다음에 여러가지 자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만 있는 거죠. 타이밍 보고 나올 겁니다. 때가 되면. 명수야 기다려라. 그리고 명수 라인 탄 놈들 파쇼 반쪽 파쇼 판사들 우리 파쇼법 연구에 너네들 각오해라. 이제 3개월 남았어. 3개월.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물건 김태우 강서구청장 입장이고요. 다른 거 없고 이게 지금 강서구민들한테 확 와닿는 거. 일단 화곡이 마곡된다. 저거 보고 야 김태우 이분이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원도에도 이제 큰 인물 나올 때가 됐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 김태우 크게 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곡이 마곡된다. 같은 곡자 돌림 아니야? 화곡이 마곡되면요 강서구 이제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건 뭐 슈퍼미소는요.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 당원이어서 한때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잖아요. 좀 알죠. 근데 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 한국 찌라시들이 막고 있어서 그렇지. 한걸레 찌라시 한걸레 살인 집단이잖아. 기자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극을 벌인 찌라시가 한걸레 아닙니까? 살인사건 오보 틈만 나면 오보 다 막고 있잖아. 국민들이 몰라요. 민주당도 드러난 게 이 정도고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나라 얘기할게요. 이 나라 하나의 예를 들었잖아. 가장 반 근로자적인 파셔 정당이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진짜로.
반쪽민당의 그 민주화 특혜법에 분노해서 5.16 유공자 반납 좀 참으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특사 줄리 터너, 이분이죠. 한국계 입양왕 출신. 그다음 RFA, 이게 NKDB, 이것은 이제 탈북자 자료들을 이렇게 또 사건 기록을 다 보관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소송이 걸려가지고 한국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반쪽 가문, 반쪽 일성속도, 반쪽 정일, 반쪽 정은의 범죄를 국제형사 재판소에 소송을 걸 수 있고, 지금 민사소송 국군 포로처럼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는데, 그러려면 자료를 모아야겠죠. 이렇게 공정한 재판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자는 게 사실상 우리 파시오법 연구에 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파시스트리 달리 파시스트입니까? 삼개월 남았다 명수야. 파시스트. 김길산 누님, 북한학 강자. 이제 북한학 강자 이분이 이제 군사 전문 기자였기 때문에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피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밌게 북한 노예제 국가를 지주 마름 머슴 체제로 설명하는 건 재미있죠. 그래서 지금 막 2차 인드라가 다른 거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으로 해서 러시아가 보통 국가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영TV가 곧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위기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좀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인드라 국위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대외정책에 대해서 반쪽일성 노예자 파시 정권 대외정책이 겉으로 변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지만, 국제유통 자본론 관점에서 특히 한반도 근대 한국사에 대해서 인드라가 쌈박하게 또 한국전쟁서부터 근대사 전반 근현대사를 쌈박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변화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인드라 블로그를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주세요. 아무튼 현재 중요한 것은 지금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외교는 한반도에 국한됐던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 어디를 가든, 유엔을 가든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맨날 통일에 대한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이 정도만 얘기를 했지, 국제사회에 어떠한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고. 근데 지금은 한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격상했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 성렬형이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그거는 국위본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진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 상징적인 예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란 말이에요. 개정된 한미 상호 조약은 단지 북한이 아니라
지역 안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을 겨냥한 지역 안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역 안보가 인도 태평양 개념으로 점점 진행돼 가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G8 그런 논의가 있는 거고, 안보적으로도 쿼드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존에 100년 동안의 친중 시대 때는 한반도는 단지 일본의 완충지대 뭐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누군가의 완충지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가 안 보인 핵심 국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역사에 대해서는 새롭게 써야 된다. 팩트를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역사, 그러니까 이에치카, 인드라 좋아하는 이에치카가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죠.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팩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드러나는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팩트, 새롭게 지금 계속 역사가 오늘도 써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역사와 또 그동안 필요해서 기밀자료였던 것이 오늘이든 내년이든 2025년이든 발표가 된다 이거예요. 국유원이 여태까지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필요해서 숨겨왔던 기밀자료가 1년,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발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역사가 쓰여지는 거죠. 마치 나폴레옹에 대한 재평가, 프랑스에서는, 영국에서는 영국도 역시 다른 나라와 같이 투자 없이 경제 발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근대화라는 것은 영국조차도 선투자가 됐기에 영국 경제가 시작했다. 이런 것처럼 바뀐다 이겁니다. 한 가지 그러한 과도기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분단체제 지속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 여러분들 아시고 기다리시면 된다. 그러나 지금 벌써 새로 쓰는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그냥 4월달 5월달 막 잘파시오 찌라시 엠빙신 무슨 잘파시오 정교조 뭐 이런 애들이 쌩 난리치니까 아주 얘네들 이거 심상치 않아 막 이러면서 이런 공세를 겪고 러시아가 이렇게 했잖아. 우크라이나 반격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있단 말이에요. 6월부터 대반격에 들어갑니다. 내년 4월까지 이번 5월달 딱 끝나면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대반격 작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네들이 어떻게 나오나 패 다 꺼봐. 다 꺼내봐. 여태까지 준비했던 거 다 꺼내봐. 받아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면 안 무서워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무서운 거지. 이러다 또 파쇼 세상이 오는 게 아닐까 두려운 거죠. 그죠? 알면 돼요. 알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훈이 형이 젤렌스키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을 잡았어요. 지금 젤렌스키가 G8에 오겠구나. 젤렌스키 여사가 또 이렇게 왔고, 젤렌스키가 이렇게 또 유럽을 방문한 다음에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큰 그림이라고 했죠. 사우디가 무슨 중공과 손잡고 그래서 위안화가 어쩌네 큰 그림에서는요. 구간 큰 그림에서는 다 이해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거는 그 음모론, 가짜뉴스에서는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잖아. 예, 빈살만 하고 젤렌스키가 왜 만나?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만나잖아. 이거 설명해봐. 가짜뉴스, 음모론, 변호범, 파시스트라. 이거 설명해봐. 그건 너는 이게 설명이 가능하거든. G7 정상회담. 그래서 속보로 아사히 뉴스에서 젤렌스키가 입국했다 보도했죠. 오후 3시. 그래서 G7의 핵심은 G5고, 그 다음에 G5의 핵심은 사실은 재무장관 회의예요. 재무장관 회의. BIS 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장 어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BIS에 대항하기 위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제결제은행에 대항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엔 안보리 이사국, 이 두 가지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 G5 재무부 장관이에요. G5 정상회담이 아니고 G5 중앙은행장 회의가 아니고 G5 재무부 장관회의. 이 G5, G7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재무부 장관회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G7, 이제 G5가 확대 개편되면서 중앙은행장도 불러오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정상회담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경정유착 모임이다. 경제가 중심인 모임입니다. G7은 경제 대국이 모여서 얘기하는 나라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대국이 아니라 경제 대국이 만나서 경제를 중심으로 정치 얘기, 외교를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캐나다, 이제 한국이 오고 베트남도 오고 호주도 온 거죠. 그래서 성렬형이 베트남도 만나고 호주도 만난 거죠. 그리고 뭐 G7이 히로시마 원포, 거기 이렇게 허나 이렇게 하고, 한국 대통령 성렬형은 히로시마 원포 한국 피해자하고 대통령 최초로 만나고, 이게 하나의 큰 국유본의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F-16 얘기하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겠습니다. 유일한 경쟁자 중국.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인드라가. 과거의 저 타이틀은 러시아, 소련이 가졌단 말이야. 이걸 지금 중국이 가져간 거예요. 유일한 경쟁자. 저게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이제 중국은 망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국 라인탄 문전비 반쪽 놓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쨌든 CFR에서 역시 인드라가 주목하니까 CFR에서도 다루죠. 근데 이제 이게 5%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결산제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현재 이 5%가 야당에게 갈 확률이 낮다. CFR 그 보도에 따르면은 에르도안이 이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떤 CFR의 기사를 액면 그대로 보면 에르도안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정신 차리고
약간의 초심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저게 국면의 힘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저 5%가 난데없이 저게 야당의 승리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국면의 힘이에요.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태국도 마찬가지죠. 태국도 태국 정치로 이제 판을 깔아줬어. 국기본이 큰 거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국기본이 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있어요. 다. 예, 가능성을 다 두고 있고, 거기서 지금 애들이 막 열심히 지네들까지 피 튀기는 싸움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예, 나오는 결과물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CFR 기사를 볼 때만 보는 거 보거나, 그 다음에 머스크가 그 인도 투자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나 볼 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좀 더 기존 권력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것이 좀 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확실히 갈아버린다, 이 정도의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FR 기사 논조는 그렇고요. 김학철, 우리 인드라가 좋아하는 김학철 배우가 갑자기 검찰총장이 됐네요. 예, 재밌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 젊은 시각, 그렇죠, 재밌죠. 한동훈 역시 까도남, 까칠한 도시의 남자, 재밌고요. 뭐 잊혀졌죠. 관심 없습니다. 저도 참여했는데 관심 없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종교 역사 사회문화 1분 미만 홍수환 플로라 우어나세바 폴리나조 이다도시 클랩 국토전략 오토기어 케이빈 엔터테인먼트 오케이팝 오랑 환타지 사전 1분 미만. 저 몰랐는데 진짜 화장실은 알았어요. 근데 지하철 자주 타는 입장에서 상행선 하행선 소리가 나는 걸 몰랐어요. 저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온 플로라 노르웨이 요 아가씨죠. 근데 착각하지 말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다들 K-팝에 나오는 아이돌인 양 한국 사람을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 있잖아. 마치 발리우드 영화, 인도 영화 보고 다 인도 사람들은 저 발리우드 인도 사람처럼 사는 줄 알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북유럽을 20년 전에 딱 가니까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갔는데 거기 진짜 연합평등이 실감이 납니다. 왜냐? 여성분들이, 난 남성분들인 줄 알았어. 체격도 딱 우람하고 키도 크고, 일단 체격이 좋아. 한국 여성들은 애 낳으면 애 낳은 다음에 막 한 달 끙끙 앓잖아요. 우리 바이킹의 후예들은요, 애 낳고 그냥 다음날 일어나서 커피 한잔 먹고 일하러 간대요. 아주 씩씩합니다. 남자다워.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아주 그냥 여성다워요. 체격이 그냥.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북유럽 남성분들이 북유럽 여성 보고 이렇게 성욕이 생길까?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이런 이게 플로라니처럼 생긴 노르웨이 여성분이 굉장히 드물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1% 이내에 몸매와 미모를 갖추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오나세바가
근데 이 터키 여성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예, 독학했다고 그러는데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터키 여성인데 너무 한국말을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 이다도시, 유명했죠 한때. 이다도시가 3개월 동안 신발 공장에 있었군요. 예. 한 몇 년 전에 이다도시가 좀 힘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론. 예. 한 몇 년 전에 이다도시가 힘들게 산다는 얘기가 어떻게 들었는데 힘들게 안 사나봐요. 다시 좋아졌나봐요. 예? 성년형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이다도시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이다도시. 일단 국토전략, 이거 뭐 제가 얘기했죠. 필리핀. 그 다음에 궁전에 열망한다. 이거 다른 거 없고 고려궁전 터가 발견됐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 국토전략은 부분적인 뉴스에 강해요. 고려궁전 터가 저쪽 그 청와대 근처에서 발견됐대요. 그러면 고려궁전 하면은 철원에, 근데 철원 멀고, 만약에 서울의 고려궁전을 다시 복원한다면 굉장히 재밌을 거고 관광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 왜 독일의 멋진 성 고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보수한 거예요. 예. 그 70년대 그 데이비드 록펠러가 마세나인가 무슨 프로젝트더라 그게? 글쎄 무슨 그 유럽의 그 어떤 이런 고성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호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록펠러가 많이 지원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독일의 멋진 독일의 멋진 고성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복원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서울의 궁전도 좀 폼나게 다 뭐 재구성해서 폼나게 다. 근데 사극 볼 때 사실 더 멋지게 한복 만들잖아요. 사실 진짜 조선시대 때 저런 한복 입었을까 생각되잖아. 다 똑같아.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일본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다 폼나게 하는 겁니다. 실제보다 더 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려궁전도 한번 폼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궁전도 폼나게 만들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서울의 북천마을도 그냥 1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만들었나? 그래요. 원래 한옥이 아니라 그 당시 한국의 건축가가 아파트 만들듯이 쫙 그냥 한옥집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참고하시고요. 북천마을 멋있잖아요. 폴리나 저 우크라이나 이 친구가 그 한국분하고 결혼했군요. 전 몰랐어요.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토기현님께서 김포 금빛으로 문보트 이런 게 있었군요. 이거 말이지 그 오사카의 그 도톤보리가 떠오르는데 이런 것도 낮에 보면 재미없죠. 밤에 봐야 이런 게 다 좋은 거죠. 딱 그 요천이 딱 파리 센느강 크기네. 딱 보니까 이럴 때 뱃놀이 하는 게 딱 좋죠. 그 다음에 뭐 오랑의 환타지 이영도 판타지 소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홍수환 선생님 잽의 정석 세계 챔피언 격투기 챔피언 되려면 홍수환 선생님 말씀을 기억하라.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1타3피 그 다음에 무버지 결승 같네요. 그래서 안첼로티 선수 중심이냐 감독 중심이냐 영원한 주제죠. 그래서 인터밀란인가 하고 싸우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전술 중심이죠. 감독 중심이고. 그래서 과르디올라가 만약에 맨시티가 우승한다면 맨시티에서 과르디올라가 남을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부족한 소견은 이번에 맨시티가 트래블 달성하면 지단처럼 과르디올라도 EPL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독일에 갔었고 스페인에 있었으니까 파리 생제르맹을 가든 아니면 이태리로 가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안첼로티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선수 중심이죠. 선수들을 존중하고 그러면 전술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죠. 이렇게 선수들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하는 감독이 그래서 덕장 소리가 듣는데 이런 사람이라고 반드시 전술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물론 그 전에 전술 공부를 안 한 한국의 감독들은 전술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안첼로티 같은 정도에 되는 감독이 전술이 없다. 그거는 지나친 비판이죠. 전술이 없는데 어떻게 챔피언스 리그 우승합니까? 그다음에 K-팝, 그다음에 OK-팝, 역시 OK-팝. 비주얼을 본다. 보통은 이제 음악을 일하면서 많이 듣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하면서 듣거나 자면서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듣는 게 중심이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점차 AI 시대로 접어들면 그 듣는 음악이 점점 세분화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건 점점 상업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은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고 듣는 음악, 특히 보는 음악이 된다 이거죠. 어떻게 음악이 듣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본다 이거죠. 보는 음악이 된다 이거죠. 이게 수용미학이에요. 수용미학. 이런 점에서 대록주의 그 인터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깜짝같이 했던 어디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했던 기사를 해체 번역하면서 소개했잖아. 거기서 수용미학적 관점을 얘기해봤어요. 수용미학.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렇게 국제 유통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술 분야도 갈 수밖에 없다. 모든 분야가 가듯이. 그렇다면은 그건 대세는 K-팝이 상당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듣는 음악이 아니라 이제 보는 음악 중심으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방송이 약간 많이 추가시켜가지고 2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막 2시간 반, 막 3시간 했더니 오늘 체력이 약간 후달려가지고 많이 생략했어요. 자,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손 들어 주십시오. 아무 댓글이나. 가시아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은 몇 분 되시는데 평소보다 많은데 그냥 방송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고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하루하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시면 선신우님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세요. 한 1년 내다보면 내년 4월
총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내년 4월, 예. 경제도 내년 저 2025년까지 보시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예. 강조했죠. 2025년. 정치도 2025년까지 보시면 되고요. 2025년이 하여튼간 전 세계에 터닝 포인트가 한반도나 전 세계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터닝 포인트 되는 시기다. 인공지능도 2025년까지 발전 속도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되고요. 하여튼간에 그런 중요한 시대니까 그러한 어떠한 지금 당장 내일 눈앞에 보이는 거에 거기에 연연해서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늘어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